안녕하세요. 부쿠마쿠 굿즈 제작소의 그림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굿즈가 아닌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배경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준비했어요. 기초적인 방법부터 제가 직접 그린 배경화면까지 타임랩스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경화면을 그릴 레이아웃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캐릭터 하나 또는 사물 하나, 단일 개체를 그려주는 방법으로 시작해서 두 가지 캐릭터나 여러 가지 그림이 모여있는 세트 형식으로 구성된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여기까지 연습이 좀 되었다 싶으면 패턴화된 넓은 배경을 그리는 단계에서 일러스트 느낌을 완전히 살린 배경화면 그리는 것까지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단계는 첫 번째 간단한 그림으로 배경화면 구성하기, 두 번째 여러 아이템이 모여있는 그룹 구성으로 그리기, 세 번째 패턴화된 넓은 범위의 배경화면 그리기, 마지막으로 일러스트 느낌을 살린 배경화면 그리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캔버스를 만들 때 색상 프로필은 sRGB로 설정해주세요. 보통 RGB로 색을 사용한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sRGB는 이 색상 영역을 표준으로 만든 형태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컴퓨터나 모바일 등 디지털 기기 화면에 가장 적합한 색상을 보여주는 색상 프로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용 배경화면 캔버스는 가로 3840, 세로 2160 픽셀로 설정해요. 원래는 1920, 1080 픽셀로 많이 작업했지만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아지다 보니 더 큰 픽셀로 작업을 해야 깨지지 않는 배경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모바일 배경화면은 가로 사이즈 1080 픽셀, 세로 사이즈는 2355 픽셀 이상으로 설정해줍니다. 아무래도 요즘 스마트폰이 세로로 길게 나오는 편이라 가로 사이즈는 고정하고 세로로 길이를 더 늘려주게 되었어요. 이제 그림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컴퓨터용 모바일용 캔버스를 보기 편하게 배치했어요. 이렇게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컴퓨터용 캔버스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먼저 컴퓨터용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야 해요. 간단한 스케치를 먼저 한 후에 복사해서 모바일용 캔버스에도 붙여넣기 합니다. 간단한 개체는 이렇게 바로 배치하기 쉬워요. 이제 두 가지 개체 이상을 스케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와 모바일 캔버스에 각각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똑같이 모바일용 캔버스로 옮겼을 때 배치 자체가 어색해지거나 컴퓨터용 배경화면과 다르게 빈 공간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가로로 놓여진 개체를 세로로 변경해주거나 손글씨나 그림을 좀 더 추가해서 구성을 채워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배경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 구성에 따라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던 부분을 더 그려줄 수도 있어요. 자세한 부분은 영상 후반에 타임랩스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컴퓨터 배경화면 캔버스를 만들고 1차 스케치를 먼저 그릴게요. 이제 이 스케치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모바일 배경화면 캔버스를 생성하고 복사한 스케치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크기를 모바일에 맞게 조절해주고 위치는 완전 중앙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줍니다. 보통 잠금화면 상단에는 시계, 하단에는 안내글이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이 가리지 않는 위치를 잡아줘야 합니다. 자신이 적용할 화면을 캡처해서 겹쳐두고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다시 컴퓨터용 캔버스로 돌아와서 스케치 위로 그림을 완성해줍니다.
이제 완성한 그림을 복사해서 모바일용 캔버스에 붙여넣기 합니다. 크기를 적당히 맞춰주고 위치도 정중앙보다 아래로 오게 수정해줍니다. 1차 스케치 위치를 참고하면 편하겠죠? 완성한 이미지는 JPG 포맷으로 저장하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옮겨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여러 아이템들이 모여서 더 다양하고 복잡한 그룹으로 만들어진 배경화면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는 개체들을 정사각형 범위 안에 배치하면 좋고요. 조금 허전한 부분에 손글씨나 그린 사람의 사인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는 과정을 타임랩스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그리는 영역을 보면 대부분 화면 중간을 기준으로 그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큰 테이블을 바탕에 그려줘서 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줬습니다. 양옆의 허전한 부분은 제 손글씨와 간단한 부크마크 로고로 채워주면 완성도 있는 배경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모바일 배경화면으로 만들 때에는 글씨 부분과 캐릭터 로고 부분을 위아래쪽으로 위치를 옮겨줬어요. 나머지 부분은 변경 없이 레이아웃만 바꿔줘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배경화면을 그리는 방법은 패턴화된 넓은 범위의 배경화면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하늘과 구름 표현을 넓은 영역으로 작업했고요. 구름 레이어를 하나씩 쪼개서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스케치를 간단하게 해주고 레퍼런스를 참조해 배경 컬러를 정하고 색을 칠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해주세요. 구아마코는 간단하게 완성해줍니다.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고 구름을 하나씩 그려준 후에 색을 넣어주고 배경과 겉돌지 않도록 연하게 묘사도 해주세요. 이제 모바일 배경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로 작업한 것을 따로따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배경색을 세로로 늘려주고 가로로 퍼져있던 구름들을 세로로 옮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타임랩스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단계로 일러스트 느낌의 배경화면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케치부터 레이아웃, 색 구성까지 꼼꼼하게 기획을 해줘야 합니다. 캐릭터와 배경 어느 하나 생략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특히 색깔이나 컨셉에 대한 레퍼런스를 충분히 찾아보고 그림에 사용할 컬러를 정해서 컬러 차트를 구성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두고 나서 필요한 컬러를 꾹 눌러서 색깔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이제 타임랩스로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모바일 배경화면으로 만들어줄 때
뒷배경을 많이 수정했습니다. 가려져 있던 나무를 더 길게 그려주고 달도 하나 그려줬고요. 풀밭을 어둡게 처리했다가 탁한 느낌이 들어서 밝은 풀색으로 변경해 그려줬습니다. 이 과정도 타임랩스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지막 단계의 모바일 배경화면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배경화면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리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씩 그려보고 연습하다 보면 마음에 쏙 드는 배경화면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배경화면들은 무쿠마쿠 그라폴리오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그림을 다운받아 배경화면으로 사용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디지털 드로잉과 굿즈 만드는 방법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